현대차가 매년 투자하는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까지 투자한 거랑 앞으로 투자할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9년에는 4조 3천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이게 작년에는 10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조 이상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2025년에는 1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6년 동안 61조 넘게 투자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중에서 20조는 전동화, 모빌리티,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데에 20조를 쓰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41조는 기존 사업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건 결국 무슨 소린가요? 지금 있는 사업 관련 장비나 시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바꿔야 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이미 시작된 지 오래고요. 그에 따른 반발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비자들 여론은 현대차 편인 것 같습니다. 차주들 입장에서도 꽤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내용은 현대차가 2019년에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8년간 95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체감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현대차의 최대 과제는 점유율을 높이는 겁니다. 국내 점유율은 이미 높고 이제는 해외가 과제죠. 북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토요타가 전기차 분야에서 주춤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해봐도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새로 짓고 기존 공장 라인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건 테슬라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했고 테슬라는 이 정도 수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측했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큰 소식 하나 전해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미국 공장 라인만 증설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아예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세계 곳곳에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해외에만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국내 계획도 세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만 연 144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전기차 사업에 21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노조 입장에선 정리가 직접적으로 시작됐다. 말 그대로 청산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청산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에 투자한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건 곧 노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21조 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볼까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점유율 끌어올리기 전략하고 연결되는데요. 연간 생산량을 144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이 설정한 2030년 목표 생산량이 45%나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현대차는 어쨌든 국내 생산 기지를 가장 고도화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위해서 기존 공장의 설비와 인력을 싹 다 물갈이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어떤 게 실행되고 있는지 보면 체감이 더 쉬우실 겁니다. 일단 가장 앞에 놓여있는 게 화성 공장입니다. 아쉽게도 일론 머스크가 간다는 그 화성은 아니고요. 한국 화성입니다. 기아 공장이죠. 화성 4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걸 이번에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뭔가요?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이고 전기 픽업 트럭까지 생산하는 공장이죠. 부지는 2만 평 정도 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하반기에는 실제로 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산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는 연간 생산 능력을 10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15만 대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기존 공장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라인을 개선하겠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혼류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라인 하나에서 한 차종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전용 라인도 늘리고 전기차 전용 차세대 플랫폼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공장도 짓고 기존 공장도 싹 갈아엎겠다 이거죠.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노조가 가만히 있겠냐?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어떤 사람들인데 너도 꿈같은 소리 그만 좀 해라 이런 거예요. 이 반박이 한 5개월 전까지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미 현대차는 결단을 굳게 내린 지 오래고요. 이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노조랑 충돌하면서 잃는 돈보다 국내랑 해외에 투자해서 나중에 벌어들이는 돈이 더 커요. 그러면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중에는 노조의 영향력이나 회사에서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줄어드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투쟁하는 것만 참아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반발이 심해도 새로운 투자를 강행하는 거죠. 자동차 생산성을 비교한다든가 노동력을 비교한 숫자로 된 자료 이런 건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현대차가 새로운 투자를 더욱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나 풀체인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현대차가 코나의 일부 생산 공정을 외주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부에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외주를 맡겨? 현대차도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유 없는 행동과 결과가 어딨겠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최근 2달 동안 울산 1공장 공사를 위해서 사측과 노조가 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날 12일까지 코나 풀체인지 생산 때문에 라인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생산 라인에 있는 프레스랑 차체 조립 같은 공정을 외주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있는 생산 장비가 너무 오래됐고 공장에 전기차 같은 신차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주에 일부 공정을 맡기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공장 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당장 모든 걸 외주에 맡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요. 자, 이 생산 라인에 있는 인원을 1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라인도 정비하느라 이 라인 운영이 중단돼요. 그러면 10명이 놀게 되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잉여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잉여 인력은 다른 생산 라인으로 배치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사측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대기 기간도 포화 상태라서 생산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노조 입장에서는 잉여 인력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고 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라인에 배치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조가 이 소리를 듣고 협의 중이던 걸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노조 입장은 이겁니다. 외주화를 하겠다고? 그건 자동화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직원들 일감 줄어드는 짓을 우리가 왜 하냐? 너네 이거 철회해야 합의를 다시 하든지 할 거고, 계속 밀어붙이면 투쟁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리거나 분석해드린 건 뭔가요? 현대차 그룹이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건 노조의 입지를 줄이겠다는 의지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도 노조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장도 로봇 중심이 될 것이고, 이건 곧 노조의 입지가 실제로 줄어들 전망을 알리는 중요한 이슈다, 이런 거였죠. 말 그대로 전망 단계였는데 이번 코나 협의 사건은 이 전망이 실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성 공장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 워딩과 기조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했죠.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심지어 새로운 공장까지 짓는데요. 그러면 언론 기사가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일자리 문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난다, 이런 워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자리 해결과 관련된 워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건 결국 사람이 아닌 로봇 공장이 중심이 될 거라는 소리고, 어차피 전기차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도 하죠. 이번 코나 협의 사건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현대차랑 기아 노조가 같이 움직이는 봉동교섭 전략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만 봐도 그룹 차원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이 18일에 시작됐습니다. 하필 또 18일이에요. 이번에 노조가 요구한 건 크게 5가지입니다. 기본급 16만 5,200원을 인상해달라는 게 있는데, 이건 호봉에 따라 올라가는 월급을 제외하고 아예 별도로 16만 5,200원씩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것 중에서도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요구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노조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야, 16만 5천원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 다 올려주냐? 편협하게 방송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더라고요. 지금까지 올려달라고 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인 건 팩트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댓글 보고 괜히 다른 분들까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봉 제도를 개선하고 이중 임금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상승하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고, 이중 임금제는 뭔가요? 임금 피크제 들어보셨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월급이 올라가면 더 이상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정년퇴직에 가까운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폐지해달라, 그러니까 매년 월급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신규 인원을 충원하고 정년을 연장해주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고 해고제를 복직시켜주고 가압류를 철회해달라, 이런 게 중심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현대차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필요한 방향과 노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객관성을 위해서 숫자 자료를 반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만 봐도 노조가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회사를 옥죄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기어코 트집거리를 하나 잡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특근 가능 시간이 연간 300시간대인데 우리나라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시간이 넘는다, 이렇게요. 16만 5천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600시간대면 뭐하나요? 이거 다 쓸 수는 있고요. 600시간 넘게 쓸 수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못 쓰는 거랑 300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회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자료를 볼 때는 관련된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차주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1년에서 2년 정도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는 파업이다 뭐다 진통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지나면 노조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생산량도 크게 올라올 겁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년기에 국가를 위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죽음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 아름답거나 조화로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아름다운 마무리, 조화로운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